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분석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곧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아는 그 월드컵의 진짜 목적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꽤 철학적인 시각을 던져주고 있어요. 보통 월드컵 하면 화려한 개막식이나 열띤 응원전, 그리고 연간의 우승컵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 거대한 이벤트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단순한 공놀이, 스포츠 시합을 넘어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쟁과 위기로 이렇게 분열된 세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글로벌 축제를 즐길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즐긴다면서 엄청난 축제를 열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하는 게 맞을까요?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지점, 축제라는 것의 근본적인 모순을 꼬집으면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 내용, 축제의 모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짚어내는 오늘날의 뼈아픈 현실들을 한번 볼까요? 국가 간의 갈등, 정말 끔찍한 전쟁들, 강대국들 사이의 끝없는 패권 경쟁, 거기다 전 세계를 덮친 경제 위기나 갈 곳 잃은 난민 문제, 그리고 온갖 폭력과 문화적 충돌까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들이죠. 이 자료는 이런 현실을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생존을 위협받고 목숨을 잃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축제를 준비한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걸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직설적으로 일침을 가합니다. 정말 지금이 인류가 모여서 축제를 벌일 때인가? 누군가는 굶주리고 폭격당하는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단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겼다고 열광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즐겨왔던 경쟁과 승리 위주의 스포츠 문화가 지금의 끔찍한 글로벌 위기 앞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파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시각이 진짜 기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기존의 월드컵은 철저하게 운동 경기 자체, 승배, 그리고 각 국가의 자존심 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본 자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름하여 세계 평화 월드컵이죠. 스포츠 경쟁이 메인이 아니라 문화적인 메시지, 글로벌 통합, 그리고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을 차고 끝나는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여 평화를 논의하는 거대한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료에서 말하는 세계평화 월드컵이라는 건 스포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깊은 문화적 통합과 인류 화합이라는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대한 행사 앞에 세계평화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름과 간판을 바꾸는 것, 여기서부터가 단순한 게임을 위대한 평화운동으로 탈바꿈시키는 진짜 첫걸음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세 번째 파트, 1988년에 잊혀진 교훈에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전 세계에 던졌던 이 엄청난 평화의 메시지 말입니다. 자료에서는 당시 올림픽을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서 냉전 시대를 허물고 화합하자는 인류의 시대적 갈망을 완벽하게 담아낸 최고의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슬로건 하나가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고 당시 엄청난 문화적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평화의 메시지를 스포츠에 녹여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보여줬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철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이 있다는 건데요. 1988년에 그 평화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인류는 그 이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속 손을 잡을 건데, 어떻게 실질적인 화합을 유지할 건데에 대한 후속 연구나 실행 방안을 만드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멋진 구호로만 끝나버린 거죠. 자료는 바로 이 점을 뼈아프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열릴 글로벌 행사에서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의 과제를 해결할 기회가 언제냐? 바로 다음 파트, 2026년 비전 제안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이 도대체 왜 그렇게 완벽한 기회일까요? 일단 이번 대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가 참가국 규모도 역대 최대치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자료에서 주목하는 건 미국이라는 공간의 특성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일종의 거대한 인류 신도시이자 문화의 용광로잖아요. 전 세계의 문화가 이미 한데 모여있는 이 무대야말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진정한 문화 통합의 축제를 펼치기에 그 어떤 곳보다 완벽한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자료는 한국의 지식인들과 사회적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국제사회에 던져야 할 구체적인 3단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류에게 던질 평화의 문화적 메시지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할 것. 둘째, 스포츠 경기와 결합할 수 있는 거대한 종합 문화 행사 기획안을 만들 것. 그리고 셋째, 이 완성된 기획안을 미국 개최 측과 FIFA 같은 공식 조직에 공식적인 제안서로 보낼 것.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죠? 핵심은 단순히 경기장에서 누가 더 공을 잘 차느냐가 아닙니다. 스포츠를 뛰어넘어 문화적 통합을 통한 진정한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료는 아주 강하게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축구 경기장 옆에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 중심의 거대한 문화축제를 열자고 제안한다면 주최 측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포츠의 열기에 문화적 감동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게 뻔하니까요. 이제 이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원본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공적인 글로벌 축제의 진짜 판단 기준은 과연 어느 나라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나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행사가 모두 끝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깊은 울림과 문화적 메시지를 남겼는가 바로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바라봐야 할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내용이네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분석 자료의 핵심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축제는 게임의 승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류에게 전달하는 심오한 평화의 메시지에 의해 결정된다. 정말 멋진 말이죠?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 그리고 앞으로 열릴 수많은 세계적인 모임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남이 하는 경기에 박수나 치는 관중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인류 평화를 향한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건가요? 이 묵직하고 매력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